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현 과장의 오늘 준비된 내용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형주 강세 기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들이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까지 모두 다 같이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V자 반등에도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상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려할 만한 이슈라든지 이슈 자체는 없었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슈를 중소형주 강세 기조라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일 연속 좀 동시효과에 좀 세게 좀 밀리는 좀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한 10분 동안 한 110억의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한 번 더 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끼리 말하는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들게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5월 15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강한 기조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기대치를 좀 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CJ E&M이라든지 CJ CGV, 엔터주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요. 중국 소비재 쪽은 항상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서 좀 시장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낫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중소형주 어제 상당히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형주로 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중소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전략을 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코스피 쪽으로는 이제 자금 유입이 언제쯤 들어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디커플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좀 시장 전망치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자금 유입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간 매도 또한 크게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다만 이런 수급에서는 단기적인 돌발 악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도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쪽을 좀 더 좀 강하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발 호재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이익이 성장하는 업황 중심에서 꼭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식 소비재 쪽에서 좀 노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금리 인상 후에는 당일 좀 이벤트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 인상 이슈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한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시간을 두지 않고 거의 바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는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즉각 반응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주도 세력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버블 논란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물론 코스닥 같은 V자 반등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쉬어갔다 가자.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6월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 3분기 더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까지 같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계속해서 2분기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건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세를 보고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 일단 코스피 쪽은 일단은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꺼림칙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끝발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가끔
가끔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굳이 굉장히 좀 높은 지수에서 베팅을 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싼 종목 그리고 뭐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면은 지수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파보다는 일단은 종목 위주로 코스닥 쪽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시장을 비트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존 대장업적인 재화바, 뭐 제약, 화장품, 바이오 쪽 그리고 엔터주가 또 어제 좀 합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신다면은 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자꾸 집요하게 여쭤보게 되는데 코스피가 진짜 소위 말해서 끝에 흐름이 좋지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특별한 악재 없이 어제 마지막 그러니까 동시호가 10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정말 수급적인 이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원인을 찾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스 악재가 또 불거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들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 우려감 때문에 뭐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뭐 그리스가 돈을 뭐 제대로 갚았다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선물 포지션의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으로 좀 누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베팅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 자체를 보신다면은 음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뭐 물론 양봉이 많이 나올 때도 발산을 하지만 음봉이 많이 나올 때도 한 번 정도 발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베팅을 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뭐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어제는 이제 상당히 좀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소비재 쪽에 대한 어떤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선호주들을 골라본다면 좀 어떤 종목 골라보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화장품, 뭐 재화 쪽 이런 쪽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엔터주가 합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엔터주들, 뭐 CJ 그룹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SBS 콘텐츠허브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SBS 그룹주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SBS 콘텐츠허브만 요새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실적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예측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 없는 레벨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18,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15,000원대로 좀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분기 실적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수익 같은 것이 1분기 잡힐지 2분기 잡힐지는 모릅니다. 다만 올해는 잡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실적 발표 때까지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날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뭐 1분기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좋지 않다면은 그날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제가 뭐 이번 주에 급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일단은 2분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분할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부분이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SBS 콘텐츠허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권충현 과장이 엔터주가 2분기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모멘텀을 들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같은 최선호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실적을 토대로 그때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